안녕하십니까, 아는 통역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미국 이야기 아니야? 트럼프가 국제 질서를 망가뜨린 거 아니었어? 그런데 말입니다. 이 문제는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한국이 가장 민감하게 봐야 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국제기구를 신뢰해왔고 동시에 국제기구의 결정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나라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미국이 왜 유엔과 나토를 문제 삼았는지, 그 이면에 무엇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 변화가 한국에 어떤 신호를 주고 있는지 보수의 시각에서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제기구는 언제나 중립적인가? 우리는 오랫동안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국제기구는 중립적이다. 국제규범은 공정하다. 다자질서는 선이다. 이 말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질문이 하나 빠져 있습니다. 그 규칙은 누가 만들고 누가 비용을 내며 누가 책임을 지는가? 국제기구는 하늘에서 떨어진 도덕기관이 아닙니다. 국가들이 만들었고요. 사람들이 운영하고 권력이 작동하는 정치 구조입니다. 이 사실을 외면하면 국제기구는 언제든 책임 없는 권력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왜 국제기구를 문제 삼았는가? 미국은 오랫동안 유엔과 나토의 가장 큰 재정 부담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내부에서는 이런 질문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가 가장 많은 돈을 내는데 결정권은 그렇지 않은가? 왜 미국의 안보 부담은 계속 커지는데 동맹국의 책임은 그대로인가? 이건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주권과 책임의 문제였습니다. 질서는 비용 없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용을 치르는 쪽은 언제나 발언권을 요구하게 되죠. 트럼프는 질서를 파괴했는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기구를 공개적으로 비판했을 때 한국 언론은 대체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고립주의, 동맹 파괴, 국제질서 붕괴. 하지만 미국 보수 유권자들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미국만 질서를 유지하느라 희생해야 하는가? 왜 국제기구는 점점 비대해지는데 책임은 지지 않는가?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은 질서를 없애자는 선언이 아니라 기존 질서가 공정하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묻는 경고에 더 가까웠습니다. 국제기구와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 공산당의 국제기구 영향력 확대입니다. 중국은 오래전부터 중국 공산당의 국가 전략 차원에서 국제기구를 매우 중요한 무대로 인식해 왔습니다. 중국의 방식은 노골적이지 않습니다. 총이나 군함이 아니라 규칙, 보고서, 문장, 용어 정의를 통해 질서를 바꾸는 방식입니다. 국제기구는 한 번 기준이 정해지면 그 기준이 국제표준이라는 이름으로 각국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구조는 권위주의 체제에게 매우 유리합니다. 미국이 느낀 위기의 본질. 미국 보수가 국제기구를 문제 삼은 이유 중 하나는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돈을 대는 동안 중국은 규칙을 만든다. 유엔 산하 여러 기구에서 중국 출신 고위 인사의 비중이 늘어났고 인권, 책임, 자유 같은 개념이 점점 모호한 언어로 처리되는 현상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반중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 규칙이 특정 체제의 이해에 맞게 재편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입니다. 이 문제가 한국의 중요한 이유. 이제 이야기를 한국의 문제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한국은 안보는 미국 동맹에 의존하고 경제는 국제 규범에 의존하며 외교는 다자체제에 깊이 연결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즉, 국제기구의 성격이 바뀌면 한국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만약 국제기구의 기준이 자유와 책임보다 체제 안정과 국가 통제 쪽으로 기운다면 그 부담은 중견국과 개방국가가 가장 먼저 떠안게 됩니다. 보수의 시각에서 본 진짜 국제질서. 보수는 질서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질서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보수가 경계하는 것은
책임 없는 도덕주의, 그리고 중립을 가장한 권력구조입니다. 질서는 누군가의 비용과 책임 위에서만 유지됩니다. 미국은 그 불편한 진실을 처음으로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냈고 그래서 욕을 먹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국제기구를 흔든 것은 질서를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질서의 본질을 묻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이제 한국도 피할 수 없습니다. 국제기구를 믿을 것인가가 아니라 국제기구가 누구의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묻는 것이 중요해진 시대입니다. 말은 번역할 수 있어도 의도는 통역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통역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